언어발전소. 안녕하세요. 언어발전소 진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니 더욱 반갑습니다. 매일 언어 연습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디어 언어발전소 1:1 원격 언어치료 플랫폼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뇌손상 언어치료 대상자와 실력 있는 언어재활사를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집중적으로 언어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30분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의사소통 증상의 차이를 다뤄보았어요. 현재 뚜렷한 치매 치료 방법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뇌 기능이 쇠퇴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는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것,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기 등이 있죠. 모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방법들인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현직 언어재활사가 말하는 치매 예방 훈련을 소개하겠습니다. 언어발전소. 첫 번째, 다양한 자극에 노출하라. 한 연구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키운 쥐보다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운 쥐가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해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뇌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 책, 음악, 연극, 건축 예술 작품 등 문화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극을 많이 접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오감 중에서도 다양한 청각적인 자극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각은 뇌 부위 중 측두엽에서 담당하는데 이해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의사소통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청력 손실로 인해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 보청기와 같은 보장구를 착용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2019년 발표한 학술지에 따르면 66세 이상의 성인 11만 명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 치매 발병률을 비교했는데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그룹에서 3년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은 확률이 무려 2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또 말하는 습관을 통해 우리의 뇌 기능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발전소. 집에만 계시기보다는 산에 오르면서 꽃향기를 맡고 또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어보세요. 기분까지 좋아지니 일석이조겠죠? 두 번째, 새로운 도전을 하라.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곳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가 많을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냅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해요. 새로운 것을 자꾸 배우면 시냅스가 많아지고 이렇게 증가한 신경망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 배움은 또 다른 배움을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을 배우다가 중단하면 이 시냅스가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함과 반복 연습을 유지하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제2외국어로 일본어나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하모니카나 피아노와 같이 악기를 배울 수도 있어요. 또는 요가나 줌바 댄스와 같이 새로운 운동을 익힌다거나
뜨개질, 노래, 아니면 바둑, 컴퓨터와 같이 새로운 취미 활동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취미로 컬러링북은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저희 언어발전소에서 뉴스레터 구독자에게 컬러링 도안을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 아래 상세 설명 보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아 보세요. 언어발전소. 세 번째,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언어 활동입니다. 치매는 주의력, 기억력, 시지각을 포함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판단력, 진압력, 정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활동은 이러한 인지 영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구성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도움이 되는 언어 활동은 너무나 많지만 핵심 요약해서 딱 3가지만 추천할게요. 언어발전소. 인지 기능을 자극하기 위해 100번 강조드리는 활동이죠.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자유롭게 수필이나 에세이를 쓰셔도 좋은데요. 오늘 또는 어제 있었던 일, 10년 전 추억,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나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 관해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함께 있었던 사람, 또 어디를 갔는지, 시간, 사람,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가능하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붙여서 나만의 메모리북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정하여 떠오르는 단어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 이름을 30초 동안 아는 대로 말하는 것, 또 지하철역 이름을 1분 동안 최대한 많이 말해보기, 집 안에 있는 물건, 향기 나는 것, 물에 뜨는 곳은 무엇이 있는지, 또 소리가 나는 것 등 특정 주제를 정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또는 특정 글자가 포함된 단어를 많이 말씀해보세요. 기억이 들어가는 단어, 미음, 이응이 들어가는 단어 등등 다양한 활동을 꾸밀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을 둬서 누가 더 많이 말하는지, 누가 더 그 단어를 많이 쓰는지, 가족, 친구들과 게임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언급을 했던 것만큼 중요한 연습이니 참고해 주세요. 언어발전소. 이 활동이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주제에 맞는 단어를 말할 때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떠올려 본다면 먼저 많은 단어를 머릿속에 있는 단어집에 저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적절한 낱말을 머릿속 단어집에서 빠르게 꺼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기억장애를 겪는 치매 환자분들은 단어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전두엽이 손상돼서 판단력이 흐려지시는 분들은 빠르게 단어를 머릿속에서 꺼내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뇌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언어 활동이 바로 제가 앞서 설명한 방법들이니 한번 재미있게 해보세요. 언어발전소.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활동 3번째, 끝말잇기입니다. 끝말잇기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단어의 맨 끝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어 말하는 활동인데요. 예를 들어 언어발전소 하면 끝 글자 소리가 소이니까요. 그 다음 소리, 그 다음 단어로는 리본 이렇게 단어를 이어나갈 수 있죠. 혼자서 노트에 50개 정도 꼬리를 물며 단어를 적을 수 있고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름 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한다면 글자 수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3글자만 말할 수 있게 규칙을 정해볼게요. 발전소, 그 다음 소방차, 차림표, 그리고 표지판 이런 식으로요. 이 활동은 단어의 집중함과 동시에 단어를 빠르게 떠올려야 하는 활동으로 언어와 인지에 관여하는 뇌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과도 아주 유사한 방법이죠. 언어발전소.
앞서 설명드린 언어 활동은 곰곰이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내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집에서 특정 어휘를 인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육체와 뇌의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면서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퇴행하는 과정에서 어휘 손상을 가능한 늦출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고 반복적인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언어 발전소. 오늘 말씀드린 활동 외에도 소개하고 싶은 인지 언어 활동이 많지만 오늘은 3가지만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언어발전소 언어재활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의사소통으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